이번 시간에는 책 1장 순서대로 할 거예요. 24페이지 환경보건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의 개념을 하기 전에 실강이 아까 지방직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거냐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보는 환경직과 해양경찰청에서 보는 우리가 그 환경 관련되는 그 시험 있죠. 그래서 해양경찰청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보는 거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지방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도 말 그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하게 되면 지방직이다 이거예요. 환경부에서 모집하는 것과 해양경찰청에서 모집하는 걸 뺀 나머지 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그 다음에 암산 지역 있나? 충남, 다, 제주도, 다 뭐가 돼? 지방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연구직도 거기서 다 봐요. 연구직, 그 다음에 뭐 보건직, 그 다음에 환경직 다 거기서 보는 거예요. 실강이 질문하길래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실강이 뭐라 그랬냐면 이론을 듣고 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1장부터 쭉 나가죠. 그럼 관련되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이론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느냐,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것들은 내가 몇 개 풀어주는데 다 안 풀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중요 표시를 해주면서 몇 개 풀어주지 다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걸 완벽하게 소화시키면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지, 1시간이 끝나면 우리 망각은 우리가 45%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90%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서 시험 봐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본인들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공무원은 대학교 인류대학 뭐 서울권에 있는 데야 4년제, 2년제 소용없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암기했냐 이거에 따라서 거의 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당락을 좌우하는 거죠. 전공? 다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위험해요. 전공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또 여와서는 뭐가 돼? 졸려. 그러니까 내일 해야지. 하루를 미루면 뭐가 된다? 평생 미루죠. 그런 거 안 해봤냐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거 하지 마냐 그러면 여기다 쓰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요. 깨끗하게 봐요. 깨끗하게 보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이 종이택에다 하나 쓰죠. 써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근데 나도 내가 바른을 걷겠어요? 학교 때 보게 되면 이제 교수들이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써야지 하고 여백에다 써놓고 이걸 옮겨요? 안 옮겨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시험 오늘이 이제 강의를 들었어. 그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해야지. 중간고사 보기 이제 나서도 또 놀아. 그다가 나중에 기말고사 전에 해야지. 그다가 지금 보면 지금이 끼워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은 이건 누구 줄 수도 없지요. 본인만 보고 그냥 갑으로 남길 것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보게 빨리 여기다 받아 쓰라고 써야 될 것. 그리고 받아 쓰는 것은 내가 2번을 불러줘요. 그리고 여기 그냥 고딕으로 쓴 것이 기출문제 표시예요. 왜 딴 거, 어떤 학생은 고딕이 뭔지도 모르던 거야. 한번 보실래요? 거기 2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하무라비 법전 있지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지위와 그 옆에 있는 기록된 이거가 글자의 그 굵기가 틀리지요. 그럼 고딕으로 됐던 것들은 다 기출문제도 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가 위주로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딕으로 써놓은 것도 다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멀뚱멀뚱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면 줄을 치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체크한 거랑 중요 표시하라 그러면 중요 표시 이렇게 하는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보시라고. 환경보건의 개념이 있지요. 그럼 환경보건이라는 것과 환경위생이라는 차이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 얘기할 건데 거기 역사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그냥 봐야 되겠네. 몇 페이지 보는 거냐면 2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잠깐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페텐코퍼 있죠. 동그라미 첫 번째 페텐코퍼라는 학자가 위생학교실 창립했지요. 이거 이제 외우라고 할 건데 그 독일 뮌헨 대학에서 위생학교실 처음으로 창립한 거예요. 따라서 위생이 발달이 잘 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럼 독일의 어원을 딴 것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우리 점령당했던 우리나라가 위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일본이 점령하면서 세뇌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되면서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보건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보건이라는 말은 누가 썼느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윈슬러 교수, 여기는 아마 그 말이 없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얘기할 건데 1920년에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이것까지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1920년에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들은 2번 불러줘요. 근데 지금 여기 관련되는 것들을 설명할 때는 못 받았어요. 속기사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1920년에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원이 보건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건이라는 말은 누구의 나라의 어원을 딴 거냐면 미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또 6.25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 그 나쁜 놈들 이러면서 다 청산하면서 보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위생학이 환경보건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연구사 서울인거에서 났었어요. 위생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어원이냐? 우리가 보건은 누구냐? 보건은 환경보건이라는 건 누구예요? 일본의 어원이에요? 미국의 어원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위생이라는 건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됐죠? 그래서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학의 개념과 환경위생학의 개념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환경보건 개념에는 첫 번째 환경보건 정의나 네모 2번에 환경위생 정의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네모 3번에 보게 되면 환경요인 분류가 있죠. 첫 번째 줄만 쳐보자고.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24페이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중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것을 환경보건이나 이꼴 환경위생학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우리가 환경위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네모 2번에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친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생활환경, 거기 보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인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생활환경이라는 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중요시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소음도 진동도 이거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요인 분류에는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지요. 그럼 이제 자연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어요. 그럼 뒤에 가가지고 이학적이 무엇이고 이화학적이 무엇인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아까 왜 환경부는 소독을 5문제 이상 낸다 그랬던 거죠. 거기 가면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 소독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리적인 소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이학적 소독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용어를 알아두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을 이꼴 뭐라 그런다? 이학적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한다. 이 용어를 알아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됐었는데 또 2021년인가 전남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특성하고 났었어요. 뭐가 되는 거냐?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환경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화학적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을 또 구분하는 게 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잘 나다가 안 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쪽 파트 잘 났어요. 그러다가 안 나더니 저기 전남과 어디냐 그러면 저쪽에 특성하고 났었다니까. 그럼 아까 환경위생에서 수질, 대기, 소음, 특히 소음 중요 표시했지요. 그 다음에 이학적인 우리가 이화학적 환경과 생물학적 환경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공기, 토양, 광선 특히 중요 표시해 두시고 광선 있죠. 햇볕 이런 것들이 광선이죠. 물, 소리, 대기오염 오염하게 되면 이따가 이제 2장 가서 일할 건데 SO2라든지 이 화학기운 알지요? 이산화황, 그 다음에 뭐가 돼? CO2, 이산화탄소, 매연, 먼지 이러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질오염, 폐기물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에는 동물, 위생곤충 특히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위생곤충에는 파리, 모기, 벼루 이런 것들이 이따가 보면 7장에 아까 왜 7장에서 환경부도 많이 난다 그랬던 거죠. 12장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위생곤충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에서 생물학적 환경에 속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각종 병원 위생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환경 보세요. 사회환경에는 인위적 환경과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이 있는데 의식주 알죠?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뭘 하지 이러죠. 의복 입어야 되죠. 식 먹어야 되죠. 죽어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의식주가 있고
산업시설, 위생시설 이거 있죠. 문화적 환경에는 또는 사회적 환경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24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특성화구라 전람을 대비해서 한번 읽어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식생활이 있지 식품 가공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에 속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지금 식생활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 가공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식품 위생 이런 건 우리 다르지만 식품을 가공하는 걸 우리 다뤄요? 안 다뤄요. 비슷한 말을 갖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전남과 특성화 고등학교가 소음, 환경보건에 속하지 않는 것, 소음, 토양, 광선, 위생곤충, 식품가공. 그럼 아닌 거 뭐예요? 식품가공이죠. 아닌 것도 써놔보세요. 왜냐면 누구나 비슷한 것들을 헷갈리라고 써놓을 때 틀린 것들도 다 잘 정리해두면 그게 또 그대로 날 수가 있어요. 식품 우리가 가공은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건의 어원과 위생 어원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에 속하는 거에서는 수질, 대기, 소음, 광선 다 들어가는데 식품 우리가 식생활이 들어가지 식품 가공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게 되면 고데기 있죠. 고대 일단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일단 고데기 이꼴 고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기 이꼴 중세 똑같은 것이고 여명기는 말도 많아요. 말도 여러 말 있죠. 한 장 넘어간 게 그 바로 밑에 있네. 여명기 이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람기 거기 네모 3번에 그 다음에 이걸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황립기는 근대라고 해요. 그 다음 발전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 있다시피 환경보건의 우리가 순서 또는 환경위생의 순서 또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관련되는 여러 말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위생에 대한 순서 이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직렬에 따라 틀린데 여기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의 발달 순서 있죠. 한 자씩만 쓸게요. 순서를 찾아라면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고대기, 그 다음에 뭐가 돼? 중세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이에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또는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황립기는 뭐가 되는 근대예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말 하죠. 끼리끼리 놀고 있네. 이런 말 하죠. 끼리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대 뒤가 끼리끼리 놀았네 근대죠. 요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는 쉽게 외워지는데 아마 근세가 먼저인지 근대가 뭔지 헷갈리면 발전기는 거기는 연도까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발전기는 1900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 지나면 20세기죠. 20세기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21세기까지 1900년부터 현재까지니까 우리가 20세기, 21세기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연도까지 외울 건 없어요. 그럼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한 이유는 이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외울 때 구분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대가 일명 뭐가 돼요? 발전기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해서 근대. 그럼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그럼 보시자고. 고대계는 이집트 시대, 히랍 시대, 로마 시대가 있죠. 그럼 이제 이집트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 쪽에서는 지금 발전사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게 잘 나는 파트는 아니에요. 어디부터가 본격적이냐? 2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나기도 하는데 옛날보다는 나요. 그래서 요즘은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5페이지 보게 되면 고대계는 이집트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집트 시대에는 거기 아까 고딕으로 쓴 것이 옆에 있는 바탕자보다 굵은 게 고딕이라는 거죠. 이 고딕으로 쓴 거는 기출문제 났던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날 확률이 있는 것들을 해놓은 거니까 그런 데를 가만히 보지 말고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줄치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의사의 지인 의료제도가 기록됐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급수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급수시설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급수시설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히랍시대
그럼 힐업 시대도 다 고덱에 들어가는 거죠. 고덱 이꼴 고덱. 의주라는 게 의사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죠. 이 업적이 있는데 이 업적을 수록해 놓은 것들이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이죠. 여기에는 환경과 질병에 관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된 것이 다음 줄 고딕된 것이 장기설이에요. 중요하시고 장기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염된 공기에서 질병이 전파된다. 그럼 이제 저 뒤에 이제 문제 풀다 가면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장기설은 영어로 미즈마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인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릴 때 해설 아마 줄 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말라리아 알죠? 말라리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 들어봤죠? 말라리아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모기가 옮기는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앓고 있는 게 말라리아예요. 근데 그 말라리아가 MAL 이르는 것들이 우리가 나쁜 어원이죠. 나쁘다는 이런 어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리어가 공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라리아를 나쁜 공기가 옮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긴다 그러지 나쁜 공기로 인해서 옮긴다 그래요? 그럼 의도 맞죠? 그래서 말라리아는 이 당시는 나쁜 공기가 옮긴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리아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온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일명 장기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설을 확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존 스노라는 학자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질병을 설명할 때 장기설을 수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호흡기든 소화기든 다 나쁜 공기가 옮긴다, 모기가 옮기는 것도 나쁜 공기가 옮긴다 그랬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질병관리청장이 그런다면 맞아 죽죠. 국민한테. 그랬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장기설을 나쁜 공기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는 장기설과 다음 줄 사액체설이 있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사액체설. 사액체설이라는 건 혈액과 점액과 황담즙, 흑담즙 이것이 네 가지의 일명 설이에요. 중요 표시했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사액체설이 무엇이냐 그러면 혈액과 그 다음에 점액과 황담즙, 흑담즙이죠. 그런데 부수적인 걸 설명할 테니까 내가 부수적인 걸 설명할 때 다 못 받았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정의라는 걸 앞으로 이제 계속할 거예요. 정의는 학자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정의를 사액체설로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액 그 다음에 혈액이 생각하는 거예요. 혈액 끈끈하죠?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고 이게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있다 이렇게 건강의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히포크라테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요 이것도 낫던 것 같아. WHO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건강의 정의를 본인들마다 건강의 정의는 틀릴 수가 있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육체가 안 아픈 사람이다 틀릴 텐데 WHO가 얘기한 것들을 시험 대비를 하면 어디 문제풀이 가서 할 건데 해경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랬던 것 같아. 육체는 당연히 안 아파야 되죠. 육체죠. 정신이 올바로 배게 되는 거죠. 요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멀쩡한 사람들이 해코지하잖아요. 정신적, 육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건강해야지 건강한 사람이다. 누구의 정의다? WHO. WHO는 월드 헬스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인데 세계보건기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보건이라는 말을 하지요. 보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 틀린데 WHO가 얘기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 정의를 써요. 시험 대비에서는. 근데 이제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했다? 우리가 혈액, 그 다음에 뭐예요?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것이 일명 균형을 이뤘을 때 조화를 이뤘을 때 건강하다. 누구의 정의라고 건강의 정의? 히포크라테스예요.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하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있는 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장기설과 그 다음에 사액체설이 있다는 거죠. 사액체설이 무엇인가 네 가지 애우라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공중위생 시설, 그 다음에 급수시설, 그 다음에 하수시설, 그 다음에 대중목욕시설 이루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로마 시대 때 벌써 지금 우리나라는
60년, 70년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닮았다는 다 못 살지만 너무 막 퍼주다 보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꿈도 못 꿨을 때 여긴 다 위생 급수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급수도 이걸 왜 이렇게 제 출판사에서 내가 붙여놓은 걸 얘네들 이렇게 쥐 띄고 앉았네. 거기 하게 돼. 급수시설, 하수열 다 붙여놓은 거를 편집하면서 제때놨네. 이것들이 일명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위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만 이 위생을 신경 써요.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여기 보건이니까 만약에 여기 저기 소화기 질환의 대표적인 세균성 이질 똥이에요.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는 쉬젤라 다이센테리아예요. 그러면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아니더라도 쉬젤라 다이센테리아니까 SH로 시작될 것이고 D로 시작될 것이고 찍을 수는 있겠죠. 객관식이니까. 그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야 되는데 쉬젤라 다이센테리아는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예요. 이건 상당히 잘 나요. 그럼 이제 여기 세균성 이질은 살살 쭉쭉해요. 그럼 이제 쉬젤라 다이센테리아가 똥 속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빵떡이 여기 이렇게 있어. 빵떡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배가 부르면 이 빵을 안 먹죠. 똥옆이니까 요 세균성 이질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왜 파리가 여기에 있는 세균성 이질균을 이쪽에다가 묻혀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빵떡이 있는데 내가 한 달을 굶었어. 근데 이 빵을 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먹으면 세균성 이질은 걸릴 수가 있지만 죽진 않는다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안 먹는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일단 그 단계가 있어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인간의 욕구 6가지.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오줌 마려우면 눕고 싶고 대변 똥 마려우면 똥 먹고 싶은 것이 일단은 1단계로 뭐가 되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그런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고 뭐로부터 피하고 이런 것들이 2개. 2번째 심리학자의 그 다음에 3번째가 취직하고 싶고 친구 사귀고 싶고 이게 사회적 욕구예요. 그런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런 다음에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인간의 심리의 내면의 욕구예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 메슬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배고픈데 나 그냥 죽을래요. 그냥 세균성 이질 걸려 똥 싸는 것보다 죽을래 이런 사람 없지요.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아무리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을 강조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못 살아가지고 이런 것 우리가 조선시대 이럴 때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위생은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먹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서울에 이게 한번 나섰던 것 같아. 로마 시대 때 급수시설, 하수시설, 대중 목욕탕 시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액체설은 누가 이어받았느냐. 히포크라테스 제자인 갈렐러스. US 뒤에 것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갈렌 그리기도 하고 갈렐러스 그리기도 돼요. 갈렐러스라는 사람은 여기는 없는데 문제 어디 뒤에 풀면 있을 거예요. 위생 이꼴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그 영어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양에서 장자가 동양에서는 누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느냐. 문제 아마 그거 풀다 보면 있을걸요. 여기 책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풀이 아마 갈 거예요. 위생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된 우리가 여기 갈렐러스 또는 갈렌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제자인데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그런 말 듣죠. 중국에서 맹자, 공자 이런 말 하잖아요. 장자. 우리 유교 사상이 중국 그거를 또 따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자하게 되면 큰 집의 가장 아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은 아버지보다 대우를 받지요. 그래서 장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 동양에서는 위생이라는 말을 장자가 썼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위생이라는 말은 누가 썼다? 갈렐러스가 썼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됐고 중세기 보세요. 중세기 때 중요해요. 이거는 또 모든 지역 다 나는 것 같더라고. 패스트 있죠. 패스트 있고 흑사병 있죠. 패스트 있고 흑사병인데 중요 표시해 두시고 언제 돌았냐 그러면 이거를 1347년부터 1348년 그러면 안 외워져요. 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347부터 1348년 하게 되면 금방 외워지지 않아요? 1234. 그러니까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징기스칸은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유럽을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몇 번 정벌했죠. 정벌하면서 이 사람이 남의 땅을 점령한 것뿐만이 아니고 패스트를 옮긴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옮겨졌느냐. 우리 7장 가면 쥐들을 얘기할 거예요. 쥐 얘기할 건데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보다 이게 카메라 이건 맑게 생겼는데 밤색 있죠. 밤 알잖아요. 밤. 우리가 요즘 밤 많이 떨어지죠. 밤색 같은 것들인데 크기는 참깨 알아요? 깨수건 만드는 참깨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색깔은 밤색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몸에 팩벨 떠요. 이게 벼룩의 특징인데 이 벼룩은 숙주 선택에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화학으로 대령 할 건데 숙주 선택에 엄격하지 않다는 건 벼룩은 쥐에 붙어 살다가 들쥐에 붙어서 뜯어먹다가 들쥐에 붙어 뜯어먹다가 들쥐가 죽으면 사람한테 튀어와요. 사람이 죽으면 바깥에도 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신 같은 거예요. 이 벼룩이. 그래서 벼룩을 쥐에 붙어 사는 벼룩해서 쥐벼룩 그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패스트로 옮기는데 패스트는 얼만큼 치사율이 높으냐 그러면 100명이 걸렸으면 8, 90명이 죽어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누굴마다 0.1%는 치사율도 난리 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021년부터 인구 줄어요. 원래 한 2025년부터 줄 거라고 예측했는데 통계가 어그러진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코로나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기를 안 낳아. 왜? 애가 애물단지라고 해가지고 안 낳다 보니까 원래 2023년이나 2025년부터 줄 거라고 예측했는데 2021년부터 줄어요. 준다고. 많이 줄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씩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말 하죠. 그럼 패스트를 어떻게 얼만큼 옮겼느냐. 징기스칸 유럽을 정벌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80%, 7, 80%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 건너 얘네 나라, 다리 하나 건너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교통을 40일간을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것이 현재 검역시조가 된 거예요. 검역이라는 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육로 우리가 북한에 막혀서 못 가지 북한 가서 중국 가서 러시아 가서 유럽 갈 수 있죠. 그랬는데 우리가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항구 바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보는 것들이 질병 보는 것이 검역법이에요. 그럼 검역의 대표적인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아마 할 건데 이거예요. 콜레라 5일, 황열패스트 6일, 사스 일명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그 다음에 사스죠. 동물인플루엔자 10일 그 다음에 메르스 14일 그 다음에 에보라 바이러스열 21일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돌았던 신종인플루엔자 체대잠복기 이것이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검역 대상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19는 검역이었다가 지금 4급으로 갔죠. 2023년 8월 31일자로 옛날에 1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2급으로 갔다가 4급으로 갔죠. 4급은 많이 걸려가지고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급이면 우리가 치료비도 국가에서 안 대주고 알아서 본인들이 치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검역 대상의 시조가 뭐다? 패스트예요. 패스트 흑사병이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1347부터 1348년까지니까 14세기 중반이죠. 중반, 14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러면 몽골인이니까 말 그대로 몽골인 동방이죠. 동방에서 유럽으로 퍼뜨렸다는 거죠. 패스트 이꼬르흑사병 그리고 그거 있죠. 검역법을 최초로 만드는 나라가 일명 프랑스예요. 그럼 프랑스인데 이 법을 1386년 그런 책도 있고 1386년 또는 3년 그런 책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법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기 오염에 관한 법을 오늘 공포를 해요. 근데 바로 시행도 있고 어떤 것들은 2, 3년 후에 시행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남의 나라 걸 베껴 쓰다 보니까 3년도에 공포한 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걸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책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진 않으니까 일명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우리가 프랑스가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검역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0일간 교통차단한 것이 일명 그 근원이 돼서 그러면 이제 검역법의 시조는 누가 된다? 패스트 이꼬르흑사병이죠. 그럼 패스트 이꼬르흑사병은 어떤 것과 관계된 거예요? 벼룩이에요.
벼룩이 쥐에 붙어 살기 때문에 쥐벼룩 해도 되고 벼룩 해도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외우는 것들이 이거예요. 중요표시 같이 해뒀고 그 다음에 근세 이꼴 여명기, 환경보건이나 이런 데는 여명기라는 말보다 근세라고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에다 썼지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근세 이꼴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럼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서 들어봤겠지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말 그대로 굴뚝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굴뚝이 뭔지 아세요? 농사짓는 1차 산업. 우리나라 왜 구로공단 하죠? 근데 지금 구로공단 가면 공장 있어요? 없어요. 그건 60, 70년대 구로공단이고 지금은 으리으리하죠. 뭐 3차 산업, 4차 산업 해가지고 건물들이 옛날 구로공단 생각했으면 기절할 만큼 발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굴뚝산업이 일명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조금 이따 추석 있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민족 대이동이 왜 일어나요? 다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이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온 거죠. 왜? 서울에 직장 잡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세상에 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길이 없어. 차는 누구나 있지. 옛날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마장동에 그 시외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터미널, 고속터미널 생기기 전에 그럴 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는 길은 뻥뻥 뚫렸어요. 왜 그러냐면 승용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승용차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길이 없지 차가 없는 건 아니지. 옛날엔 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구로공단에서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장자는 다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 근데 맏딸은 다 공장 보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느 프로에 나오면 맏딸이라 뭐 오빠도 학교 보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억울해서 복장 터져 죽죠. 그런데 오빠도 학교 보내주느냐고 돈 벌어 다 바쳤고 동생 내가 다 키워 그러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학생들을 생각하면 안 먹혀 들어가죠. 미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거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럼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뭐가 온 거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산피가 우리가 있는지 저 뒤에 가서 있을지 모르는데 연결되는데 이 공장이 이제 뭐가 돼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업혁명 시대.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 우리 서울이 인구가 많아요? 지방의 인구가 많아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 생겼겠죠? 그 다음에 공해가 시골이 많아요? 서울이 많아요? 서울이죠. 그 다음에 빈부차 어디가 심해요? 서울이에요. 저 쪽방촌 가게 되면 뭐 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뭐 한 평짜리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수백 평짜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리의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빈부차가 생긴 산피는 여기 아마 없으면 뒤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산피가 나왔다는 거죠. 오염. 그래서 폴루션, 오염.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인구, 빈곤. 우리 아까 서울을 기준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그 다음에 공장 돌아 굴뚝산업이 공장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오염 생겼죠. 그 다음에 빈부차 생기죠. 이거가 이제 우리가 잘 나는 거예요. 환경위생, 환경보건에서 산피도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들 중요한 걸 외우면 대충 외워져요. 그럼 이제 공장이 들어가니까 일단 굴뚝이 막 연결 부분이니까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을 것이고 보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했겠죠. 그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라마찌니는 중요시해주고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라마찌니를 산업보건의 시조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7장 가면 말 그대로 우리는 잘 봐보세요. 공기가 오염되면 이 공기로 인해서 중금속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미나마타병 하면 수은이죠. 근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똑같이 미나마타병이죠. 산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콧구멍으로 들어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미나마타병이죠. 그러면 산업보건에 관한 것들은 공장에서 산업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온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공장 다니다가 걸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산업보건이잖아요. 그럼 산업보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라마찌니지요. 그래서 라마찌니를 산업보건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보건의 시조를 찾아라 그러면 라마찌니. 직업병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우리가 서술한 사람 누구냐? 그럼 뭐가 돼요? 라마찌니가 되는 거죠.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프랭크 있죠. 그 영어.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 책을 썼고요. 그 전남과 우리가 보게 되면 특성하고는 이 보건학
프랭크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세조사 있죠. 국세조사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했어요. 그러면 왜 국세조사를 얘기하는데 국세조사를 처음으로 한 나라가 스웨덴인데 왜 했냐면 말 그대로 빈부를 차를 알아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들어보세요. 인구조사에는 동태조사가 있고 정태조사가 있어요. 동태는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건직은 알아두지만 거기서 배웠겠지만 공학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동태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을 뜻하는 것이고 요즘은 이민 오고 이민 가고 그래서 이민청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일명 동태고 나머지 못 들어봤던 거. 이 집이 대개집이요? 학교를 얼만큼 나왔어요? 전기가 들어와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진짜 여기 사는 사람 몇 명이 이런 걸 보는 것이 가가호 방문하는 것이 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세조사하게 되면 정태조사라는 거예요. 정태조사를 뜻한다고. 그럼 스웨덴에서 왜 했느냐? 이거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에드윈 차딕 있죠. 중요시 주시고 에드윈 차딕은 열병을 조사한 거예요. 그 피버 레포트라는 것이 위생상태 보고서 또는 우리가 열병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긴 게 우리가 피버 레포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FEV 이런 것들은 열이라는 거지요. 그럼 에드윈 차딕이 우리가 위생상태 보고서 일골 열병 보고서를 썼는데 누구한테 있는 거랬느냐? 1942년에 열병 보고서를 쓴 것은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돼요? 우리 에드윈 차딕이 영국의 근로자예요. 그럼 근로자가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이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열이 나는 질병을 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버 레포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같은 거겠죠. 이걸 써서 발표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명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나라마다 틀리니까 국회에 이걸 갖다 법을 통과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자, 일명 하류층에 왜 질병이 공장 사람들이 걸리나 봤더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걸린다는 거지. 이런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가 에드윈 차딕이 1942년에 우리가 열병 보고서를 쓰므로 인해서 세 번째 끝에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중보건법은 1848년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1850년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1848년이니까 에드윈 차딕이 열병 보고서 쓰고 42년에 쓰고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영국의 최초로 만들어진 공중보건법은 여명기 때죠. 여명기 때예요. 그래서 여명기, 그래서 그 연도까지는 아니라도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가 틀이 돼서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그 남의 나라 공중보건법이지만 잘 아는 이유예요. 됐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포트 있죠. 포트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 포트는 어린 굴뚝청소부한테서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암, 그러니까 직업암, 최초의 직업병이 아니고 최초의 직업암을 발견한 거예요. 직업병을 쓴 사람은 따로 있고 나중에 문제풀이 어디가 있을 것이고 직업암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가 포트예요. 그럼 어린 굴뚝청소부한테서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왜 요즘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지워내죠. 굴뚝. 여기 시골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게 있었어요. 60, 70년대는 막 나무도 떼고 막 이래가지고 누러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이제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이제 굴뚝이에요. 굴뚝 이꼴 연돌 이꼴 연도 똑같아요. 그럼 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름 같은 것들이 끼면 화력이 안 좋아요. 따라서 이제 불 떼는 구멍에서 굴뚝 뜯는 아저씨들이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를 불을 끄겠지 끄고 여기다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낭 쪽으로 일명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음낭암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역학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린 굴뚝청소부 애들이 굴뚝을 청소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여기다 투입시켜가지고 턴 거예요. 털다 보니까 매연이, 지금 음낭암은 매연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중요 표시해 주시고 매연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음낭 쪽에 암이 생긴 거죠. 이걸 밝힌 학자가 포트라는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애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어린애들 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문화재, 인간 문화재처럼 미국이 아니고 유럽 가면 굴뚝맨이라고 있잖아요. 굴뚝맨 이런 거 털잖아요.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처럼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매연으로 인해서 음낭 쪽에 암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게 우리가 포트런 학자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세 이꼴 뭐가 돼? 요람기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것만 알아두면 여명기가 이때다.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있죠. 다 공장과 관계된 거니까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정두법 있죠. 정두가 말 그대로 천연두예요. 천연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12장 가면 감수성 지수가 높은 거 찾아라. 두창. 두창 이꼴 천연두 이꼴 마마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100명한테 부리면 95명이 걸린다고 해서 맡아놓고 나기 때문에 12장 가서 외우라고 할 건데 이거를 지구상에서 박멸시킨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제너예요. 제너, 종두법. 종두법이라는 건 제너가 본인들이 이제 제너 치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소한테 있는 그 고름을 환웅해서 이거를 백신을 이제 해가지고 지구에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제너 학자가. 그래서 이건 종두법, 종두법을 개발한 학자가 제너인데 거기 천연두, 이꼴 천연두 뭐가 돼요? 두창. 똑같은 말이에요.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없애게 한 예방접종을 만든 학자가 누가 된다? 제너가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 대충 봤지요. 그 다음에 3P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 하나 더 써놓는데 무엇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네모 3번에 있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공중보건학이 누구 또 잘 들어보세요. 공중하게 되면 공중목욕탕 하면 혼자 들어가요? 여럿이 들어가요? 여럿이 들어가죠. 따라서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여명기 때가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고 같이 하나 써놓으시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반면에 근대 이꼴 황리기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거죠. 이때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근대에는 네 번째 줄에 예방의학이 발전됐다. 이것은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다? 근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세는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네 번째는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